처음 해봐봐. 문제로 해결하는 힘. 그래서 지금 이제 능동적으로 해결하며 읽기만 지금 범위잖아요. 요거만 범위지? 예. 자,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세요. 넘어가 보세요. 자,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잘 보셔야 됩니다. 원래는. 그러니까 문제를 내는 출판사나 학교 선생님도 기본적으로 이 국어 교과서를 선택하셔가지고 이제 하실 때 이런 부분들이 목적이 적혀져 있잖아. 이 부분이 왜 중요한가? 그런 것들을 좀 잘 알고 있어라. 그래서 왜 이 부분을 이제 배우냐? 우리는 글을 읽으면 의미를 구성한다. 글을 읽는다는 건 뭐예요? 의미 구성 과정이야. 의미 구성 과정. 읽는다는 건.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 정의란 무엇인가를 읽었지만 여러분이 읽는 의미 구성과 선생님이 하는 의미 구성은 다르잖아. 선생님은 여러 철학자들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 마이클 샌델은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은 이거 무슨 말이지? 되게 어렵게 쓰네? 뭐 이러면서 이제 욕하면서 읽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미 구성이 이제 다르다는 거지. 예. 어쨌든 의미를 구성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단지 내가 그냥 의미를 습득하는 게 아니에요. 습득만 하는 게 아니야. 의미를 구성하는 거야, 구성하는 거. 글 읽는다는 거. 그래서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때 이제 맞닥뜨리는 문제가 첫 번째가 모르는 단어나 의미가 모호한 문장을 이제 만난다는 거죠. 여러분 어휘력이 부족하니까.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쉽게 이해하지 못하게 되는 거고. 예. 단순히 글자를 눈으로 읽었다고 하여 글을 온전히 읽었다고 보기 어려운 것은 이 때문이다. 그 다음에 이제 한편 특정 문제에 대한 입장이나 의견이 다른 사람과 토론할 때도 어려움을 부딪힐 수 있다. 이건 이제 사실 토론하기와 관련된 거니까. 예. 그래서 뭐 읽겠습니다. 그래도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펼치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주장에 적절하게 반박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겠죠, 여러분? 네. 이처럼 글을 읽거나 토론할 때 부딪히는 이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비판적으로 읽고 듣는 힘이 이제 필요하고, 그러나 말을 비판적 이해가 논리적 구성을 활동을 하면 한편의 글을 제대로 이해하는 능력과 자신의 입장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비판적 창의적 사고 역량을 기르기 위해 문제 해결 과정으로서 읽기의 특성을 이해하고, 문제 해결 과정인 겁니다. 의미 구성 과정이고 문제 해결 과정이에요. 읽기라는 건. 예. 그 다음에 이제 배경 지식을 바탕으로 이제 능동적으로 글을 읽어보자. 여기까지가 이제 뭐 우리 관련된 내용이니까 시험 범위와 관련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염두에 두고 이제 책을 읽어보자. 그 다음에 능동적으로 해결하며 읽기. 플라스틱은 전혀 분해되지 않았다는, 아까 이제 앞서 이제 한 얘기입니다. 문제 해결 과정으로서의 이제 읽기. 읽기는 문제 해결 과정이야. 어떤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 읽기입니다. 글에 나타난 이제 정보도 파악해보고 자신의 배경 지식과 이걸 이제 비교해보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글을 읽어봐라. 이게 이제 목적인 거네. 이 글을 이제 여러분의 목적은 이겁니다. 자, 그래서 어떤 애는 이제 이렇게 읽는다는 거지. 이 단어는 무슨 뜻이지? 뭐 몰라, 그냥 넘어가. 그럼 얘는 문제 해결을 한 거야, 안 한 거야? 안 하면서 읽은 거죠. 근데 어떤 애는 문제가 있어. 우리가 문장을 읽다 보면 문제가 발생해요. 글 읽다 보면. 근데 그 문제를 뭐 한 거예요, 얘는? 사전을 찾으면서 이제 해결한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더 많이 알게 됐어. 더 잘 이해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걸 통해 가지고 이제 이해가 이제 올라간 겁니다. 이해가 올라간 거. 그걸 이제 말한 거고. 자, 그 다음에 플라스틱은 전혀 분해되지 않았다. 쪽으로 넘어가서. 자, 이 글 갈래가 뭐죠? 플라스틱은 전혀 분해되지 않았다. 갈래가 뭐예요? 갈래가 뭐죠? 논설문입니다. 논설문이에요. 논설문. 아니야. 학교 설명문이라고 했어? 학교에 설명문이라고 했냐고. 논설문이에요. 그래서 문단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다? 서론, 본론, 결론이죠. 그래서 설명문이면 이제 뭔가 설명하고 예시하고 그런 게 이제 주되겠지만, 얘는 이제 성격이 어떻게 될 수밖에 없다. 논설문이니까 뭐 할 수밖에 없다. 논리적이고 이제
논리적이고, 그 다음에 비판적이고, 이제 이런 걸로 이제 가겠죠. 이런 걸로. 논리적으로 이제 설득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설득적, 이렇게 가는 겁니다. 논리적, 비판적, 설득적, 이렇게 가는 이제 글이다. 그래서 약간 조금 이제 약간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 이게 논설문인가 설명문인가. 근데 본인 주장을 이제 끝에 이제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개의 주장은 어디 나온다? 예, 결론에서 이제 주장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주장이 이제 근거들과 함께 잘 되어 있는지, 주장과 근거가 잘 되어 있으면 뭐라고 그래, 우리가? 이걸 이제 논리적이라고 하는 거죠. 주장과 근거가 잘 맞춰져 있으면. 아니면 이제 비논리적인 글이 되겠지. 자, 본문 쪽으로 넘어와서. 인류 역사는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시대를 거쳐 오늘날에 이르렀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무슨 시기를 살고 있나? 예. 질문을 던졌네요. 질문 던지면 어때요? 질문의 효과는? 예, 주의를 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관심을 유발하고 주의를 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질문의 효과. 질문을 던졌네요. 어떤 시대? 플라스틱 시대라고 얘기한다. 전자제품뿐 아니라 각종 주방용품이나 생활용품 다양한 물건에 플라스틱이 쓰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플라스틱이 없는 생활을 상상할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역시 질문을 던져서 독자들의 이제 주의를 이제 환기하면서 시작합니다. 이게 글의 특징이야. 글의 특징. 플라스틱은 석유에 수출한 이제 원료를 결합하여 만든 고분자한 화합물의 이제 한 종류다. 그럼 플라스틱을 지금 뭐 한 거예요? 지금 뭐 했어? 설명을 했는데 설명은 무슨 방법을 써서? 정의를 내렸죠. 플라스틱을 정의 내렸습니다. 석유에 수출한 원료를 결합해 만든 고분자 화합물의 한 종류다. 이게 플라스틱 정리야. 정의. 근데 이제 어려운 말들이 이제 있는 거지. 고분자, 합성수지, 경화제, 중합체, 절연성. 그럼 사전 찾아서 의미를 파악해서 읽어보라는 말은 이것과 관련해서 뭐 한다는 거예요. 문제로 낼 수도 있다. 어휘가 중요하다 이거야. 너네들은 찾아보고 아래쪽에 나와져 있기 때문에 이 어휘들을 대략적으로 알고 있으니까. 고분자 말 그대로 이제 분자가 많이 이제 모여져 있는 단위겠죠. 고분자의 한 종류래. 화합물의 한 종류고, 이 고분자 물질은 대부분 합성수지인데 합성수지를 열 가공하거나 경화제를 넣어서, 그러니까 합성수지의 경화제, 그 다음에 촉매, 중합체, 이것들을 합쳐가지고 이제 뭐가 된 거예요? 일정한 형상으로 만들어주면 그걸 뭐라고? 그걸 이제 플라스틱이라고 한다는 거죠. 플라스틱이 한다는 거예요. 합성수지, 경화제, 촉매, 중합체 등을 합쳐지면 이제 플라스틱이 되는 겁니다. 모양을 만들면. 그 다음에 이제, 플라스틱은 매우 가벼운 데다 모형을 변형할 쉽고, 요 부분부터가 지금 뭐예요? 요부터가 이제 플라스틱의 장점이 되는 거죠. 장점. 플라스틱은 매우 가벼운 데다. 이게 첫 번째 장점. 모양을 변형하기 쉽고, 두 번째, 다양한 빛깔로도 이제 만들 수 있고, 네 번째, 절연성. 절연성이 뭐다? 절연성은 전기가 통하지 않는 성질을 말하는 거야. 이 단어는 평상시에도 많이 쓰니까 꼭 알고 계시고, 절연성도 뛰어나기 때문에 플라스틱이 우리 생활 깊숙이 자리 잡은 건 당연한 일처럼 보인다. 장점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 해줬네요. 그래서 이 글은 서두에서는 플라스틱의 질문을 통해서 이제 환기시켰고, 플라스틱의 장점과 개념 정의를 해주면서 시작한 거야. 자, 그 다음. 이렇듯 일상생활에서 흔히 사용하는 플라스틱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이제 요 부분부터가 이제 본격적으로 할 이야기겠죠. 플라스틱이 이제 문제입니다. 플라스틱이 문제예요. 문제가 되는 이유는 이제 플라스틱이 잘 썩지 않는 물질이라는 데 있다. 그러니까 플라스틱이 문제가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썩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플라스틱이 분해되려면 500년 또는 그 이상의 기간이 걸린다? 그러니까 잘 썩지 않는데 그 구체적인 기간이 500년 또는 그 이상인 이제 기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플라스틱이 문제인 거죠. 또는 이제 알 수가 없어. 어떤 전문가들은 플라스틱 분해되는 기간을 정확히 알 수 없다고도 말한다. 그러니까 전문가의 말을 또 인용한 거야. 전문가의 말을 인용. 알 수 없다.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된 겁니다. 문제가 된 거.
즉 플라스틱이 만들어진 10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인간이 생산한 플라스틱은 아직 어딘가에 아직 그대로 남아있다. 당연하겠죠. 왜? 적어도 500년이니까. 최소가 500년이잖아요. 아니면 그 이상? 또는 분해 안 될 수도 있어요. 분해 안 될 수도 있어. 예. 그러니까 인간이 생산한 플라스틱은 아직 어딘가에 그대로 남아있는 거지. 하지만 사람들은 플라스틱을 재활용할 수 있다는 생각에 플라스틱 제품을 편하게 쓰고 쉽게 버린다. 사람들이 지금 이제 플라스틱 재활용할 수 있다. 이게 사람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오해죠. 오해고 일반적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을 뭐라고 그래? 통념이라고 한다. 통념. 예. 사람들은 플라스틱이 재활용할 수 있다고 오해하거나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버린단 말이야. 통념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게 소탐대시라는 것일지도 모른다. 자, 소탐대시 동그라미. 승희, 소탐대시 뜻이 뭐예요? 작은 것 탐하다, 욕심내다가 큰 것을 잃는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소탐대실. 이건 꼭 나온다. 소탐대실. 중요해. 여러분 학습활동에서도 꼭 물어보기 때문에 이거 꼭 물어봅니다. 어떤 식으로도 문제가 나온다. 자, 사람들의 생각과 달리 재활용되는 플라스틱의 양은 그리 많지 않다. 사람들의 생각, 아까 사람들 생각이 뭐였어요? 이 사람들 생각이 뭐였어? 요거잖아요. 요거잖아요. 요거. 사람 생각은. 이건 잘못된 생각이었던 거죠. 재활용되는 플라스틱의 양은 많지 않아요. 자, 왜? 일단 첫 번째, 페트병, 요구르트병, 블록, 비닐봉지, 스티로폼 등 재질이 다르고 그다음에 플라스틱의 종류가 다양하다 보니 재질별로 선별하는 것이 쉽지 않아서 그래요. 선별이 어려워서 재활용되기가 어렵고, 두 번째, 우리도 플라스틱 써보면 이물질을 많이 묻히잖아요. 세척되지 않은 채 버려지는 용기류가 많아서 재활용하더라도 플라스틱 이제 함지, 뭐 사각, 뭐 바구니 같은 거, 정화조. 여러분 지금 이 건물 안에 정화조 엄청나게 큰 게 묻혀져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 이렇게 그 생활 오수나 아니면 저런 변기에서 나오는 물 같은 거 모아두는 거. 품질이 떨어지는 제품을 만들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재활용을 하더라도 좋게 안 되는 거지 잘. 그 다음에 재활용률이 설사 높더라도 재활용률이 70%나 되는 게 이제 페트병이란 말이야. 페트병도 페트병으로는 안 되고 화학솜이나 이제 녹근 등으로 이제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재활용이 되기가 일단 어렵고 재활용이 되더라도 품질이 떨어지는 물건으로 만들거나 또는 이제 다른 이제 용도로 만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재활용되지 않으면 대개는 재활용이 이제 어렵고 재활용이 안 되면 그냥 태우거나 이제 매립장에 묻을 수밖에 없는 거지. 재활용되지 않으면 이제 이렇게 됩니다. 태우거나 이제 매립장에 묻어요. 근데 이것도 수거되면 이렇게 한다는 거. 수거되지 않으면 아니면 이제 아무렇게나 묻히거나 어디론가 떠다니거나 바다로 흘러 들어가게 되거나. 뭐 재활용을 한다면 이제 이런 문제가 있는 거고, 안 되면 이렇게 되는 거고, 안 되면 이제 이렇게 돼요. 그나마 근데 또 수거가 안 되면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런 상황이네. 플라스틱과 관련해서. 자, 그래서 이 플라스틱이 이제 갖는 이제 문제를 구체적인 사례로 이제 이야기해 줬습니다. 플라스틱의 문제를 구체적인 사례로 지금 이제 이야기해 준 거야. 미국의 사진작가 크리스 조던은 이제 2009년에 북태평양 미드웨이 섬에서 촬영한 충격적인 사진을 인터넷에 공개했다. 그래서 이제 플라스틱이 이제 동물에게 해를 이제 끼친 거죠. 해를 끼친 사례를 보여준 겁니다. 해를 끼친 이제 사례 이제 1이에요. 1. 누구한테 해를 끼쳤냐? 미드웨이 섬에 아시아와 아메리카 대륙의 중간 지점에 미드웨이라고 이름 붙였는데, 이름처럼 이제 태평양 한가운데 있는 이 섬에는 세계 곳곳에 벌어진 이제 쓰레기들이 바람과 해류를 따라 이제 휩쓸려 오는데, 얘네가 이제 떠다니면서 이제 부딪히고 하다 보니까 깨지고 닳아 작은 크기로 이제 부서졌는데, 여기에 지금 이제 알바트로스가 이제 죽은 거죠. 왜 죽었냐? 까보니까, 배를 열어보니까, 플라스틱 뚜껑과 이제 작게 부서진 플라스틱 조각들이 이제 가득 차 있었다는 거지.
그래서 플라스틱이 이제 동물에게 해를 끼친 사례 첫 번째, 엘버트러스. 예. 얘가 이제 위험한지 모르고 이제 꿀꺽 삼켰다는 거지. 플라스틱 조각을 이제 먹이로 착각하여 삼킨 엘버트러스는 결국 영양 실조에 걸려 서서히 죽어갔을 것이다. 예상해 보는 거고. 자, 그러면서 이제 아래쪽에, 교과서 아래쪽에 이제 배경 지식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요구하는 바는 이거야. 아까 읽기 과정은 뭐라고 그랬어요? 읽기는 문제 해결 과정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이 과정에서 우리가 뭐 해야 된다? 여기 나와 있는 이 정보랑 뭘 해보라고 했어? 예, 배경 지식을 예, 비교해보고 해보라고 했잖아요. 활용해보라고. 여기 정보가 이렇게 나와져 있잖아. 그럼 우리도 배경 지식을 활용해가지고 아, 이런 플라스틱들은 뭐다. 이렇게 작게 아까 부서지고 막 했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바로 뭐라고 한다? 예, 미세 플라스틱을 한다는 우리 배경 지식까지 비교해보는 거죠. 비교해보면서 이제 읽어라. 이거야. 미세 플라스틱이란 예, 플라스틱 제품이 이제 부서지면서 이제 만들어진다는 거죠. 엄청나게 작아요. 5mm 이하로. 전 세계 바닷속에는 최소 15조에서 최대 51조 개의 미세 플라스틱이 있고, 예. 그럼 이런 것들이 이제, 강과 바다의 생물들이 이제 먹이를 착각해서 먹고 위장장애물 실조를 일으키고, 근데 또 문제는 뭐예요? 이 미세 플라스틱 먹은 거를 인간이 또 섭취하면 이제 또 문제가 된다는 거지. 이게 이제 미세 플라스틱의 문제고, 이런 이제 배경 지식을 우리가 갖고 있으면, 아, 역시 엘버트러스도, 요거에 해당될 거 아니에요. 강과 바다의 생물들이 요걸 먹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요거랑 이제 비교해가지고 이제 보라는 거지. 배경 지식과 이 글에 나와 있는 정보를 비교해 보라는 거야. 자,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플라스틱이 동물에게 해를 끼친 사례 두 번째입니다. 사례 2예요, 사례 2. 예. 사례 2. 누구한테? 예, 붉은 바다거북. 예. 산란기를 맞은 이제 바다거북이 예, 많으면 한 번에 100개가량의 알을 이제 7번까지 낳고 알에서 깨어난 새끼 거북은 모래구덩이 나와 6cm가량 자랐을 때 바다 떠났다가 30년 지나서 자기 태어났던 바닷가를 다쳤는데 이때 바다거북이 살아서 돌아올 확률은 5000분의 1에 지나지 않는다. 왜? 뭐 때문에? 플라스틱 때문에? 아니에요. 플라스틱 때문에 그런 게 아니죠. 원래부터 그런 거예요. 원래부터. 이건 이제 자연적으로 그런 거예요. 자연적으로. 자연 상태에서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근데 플라스틱이 여기에 개입하는 순간 5000분의 1에 지나지 않았던 이 생존 확률은 이 확률은 뭐 한 거예요? 더 낮춰지는 거죠. 플라스틱 때문에 더 낮춰지는 거예요. 이거 분명히 이거 나온다 이거. 사실 확인 문제로. 예, 바다거북은 바다를 떠돌아다니는 플라스틱 조각과 비닐, 풍선 등의 쓰레기를 해파리와 같은 먹이를 착각해 삼키고 만다. 아까 이야기했던 거잖아요. 배경 지식에서. 바다거북은 영양분을 흡수하기는커녕 화학물질만 몸에 쌓여 이상 행동을 보이기도 하고 껍질이 약한 알을 낳거나 이제 죽기도 한다. 이게 이제 사례 2네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지금 이제 글 전체 구성 단계를 보면 뭐예요? 본론이죠, 본론. 본론들은 지금 이제 구체적인 사례들을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사례 1, 아까 엘버트러스, 사례 2, 뒤에 또 이제 사례 3 나온단 말이에요. 사례들을 이제 나열하면서 예,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거네, 본론은. 자, 플라스틱이 동물에게 해를 끼친 사례는 해외에서만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2012년 8월 제주 김영 앞바다에 어린 암컷 뱃머리 돌고래, 얘가 지금 뭐가 되는 거예요? 사례 3이 되는 거죠. 사례 3. 바닷가를 떠밀려 왔다. 해양 경찰과 지역 주민들은 마르고 기운이 없어 보이는 뱃머리 돌고래를 치료했지만 이 돌고래는 구조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그만 죽고 말았다. 사람들은 돌고래가 죽은 원인을 밝히기 위해 이 돌고래를 부검, 뭐 이런 말들도 잘 알고 계셔야 돼. 우리 평상시에 많이 쓰니까. 예. 부검했는데 이 돌고래는 근육량과 지방층이 부족했고 팽창 속에는 비닐과 엉킨 끝무치가 들어있었다. 혹시 뭐가 문제인 거예요? 플라스틱이 문제인 거죠. 예. 이것 때문에 영양이 부족해서 죽었다. 예, 역시 앞서 사례들과 비슷하게. 그래서 크게 이제 사례 1, 2, 3을 이제 나열해가지고, 플라스틱이 이제 해를 끼치는 구체적인 이제 이야기들을 이제 해주면서 자신의 이야기에 이제 근거로 이제 삼는 거야. 자, 그 다음. 예. 해양 쓰레기의 60에서 80%는 이제 플라스틱이 차지하고 있다. 플라스틱 쓰레기는 바다를 떠다니다가 잘게 부서져 새와 아까 엘버트러스, 바다거북, 돌고래와 같은 동물들에게 해를 끼치고 있다.
이게 이제 정리한 거죠. 정리했네요. 해양 쓰레기의 60% 플라스틱 차지하고 있고, 얘네들이 이제 첫 번째로는 새와 바다거북, 돌고래와 같은 동물들에게 해를 끼치고, 두 번째, 흉물스럽게 버려진 플라스틱 쓰레기는 자연경관을 해쳐서 관광산업에 피해를 주고 경제적으로도 문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선박의 안전도 위협한다. 그 다음에 사람의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미세 플라스틱은 물고기의 내장이나 싱싱한 구석에 유입돼서 우리의 식탁에 오른다. 결국 네 번째, 우리의 건강까지도 위협하는 거. 이 네 가지가 이제 이 플라스틱이 이제 해를 끼치는 이제 그 부분들이고, 이 앞부분 1번 같은 경우에는 본문의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이제 제시해 준 거고, 나머지는 이제 이야기를 한 거네요.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까지가 지금 이제 본론이에요. 요까지가 본론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결론이고, 결론에서 이제 뭐 한다? 아까? 결론에서 주장한다는 거예요, 주장. 그럼 뭘 주장하냐? 지지시대에 이제 만들어진 석유는 지구가 매우 오랜 기간에 걸쳐 만들어낸 소중한 자원이다. 하지만 이 소중한 석유로 지금 뭘 만드는 거예요? 플라스틱을 만드는 거죠. 플라스틱을 만들었다가 다시 수백 년 동안 분해되지 않은 쓰레기로 만들고 있다. 길바닥에 나뒹구는 쓰레기로, 바다를 떠나는 해양 쓰레기로, 매립장에 가득 쌓이는 쓰레기로 말이다. 지금까지 사람들이 만드는 플라스틱 쓰레기를 썩지 않고 이 지구 어딘가에 존재하고 있다. 이거 아까 서론에서 이야기한 거잖아요. 왜? 플라스틱이 만들어지는 100년, 플라스틱 썩어서 없어지는 적어도 500년, 최소도로 잡았을 때, 아니면 그 이상이니까. 그런데도 계속해서 플라스틱을 이렇게 편하게 쉽게 버려도 될까? 이 부분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이 부분이 주장이라는 거예요, 주장. 응? 플라스틱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생활하기는 어렵겠지만 좀 줄여보자. 특히 짧은 시간 사용과 버리는 일회용품 사용은 더욱 선택하지 말자 하면서 이제 자라는 지금 뭐로? 청유형 문장을 써서 청유형으로 본인의 주장을 전개했네요. 청유형으로 본인의 주장을 전개했습니다. 그럼 글쓴이의 주장은 이제 합리적이고 타당하냐? 합리적이고 타당해야 하네요. 합리적이고 타당하려면 뭐가 잘 돼야 돼? 근거가 잘 뒷받침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근거가 잘 뒷받침이 됐어, 안 됐어? 됐죠. 앞부분에서 지금 이제 뭐 썩는 기간도 이제 이야기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피해 사례 또 이야기를 해줬으니까 근거를 이제 충분하게 이제 제시해줬다. 그럼 주장은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네. 자, 뒤로 넘어가서 자, 학습활동 한번 채워보세요. 거기 1번, 큰 거 1번, 2번 두 개 한번 채워보세요. 큰 거 1번, 2번. 자, 학습활동 이제 3번입니다. 이 글을 이해할 때 도움이 되었던 이제 배경 지식을 말해보래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이 글을 읽을 때 정보를 바탕으로 제시된 글에 정보가 있을 거 아니야? 이 정보를 바탕으로 이제 배경 지식을 이제 활용해줘야 되겠죠. 아까 인터넷 백과사전 글이 있었잖아요. 미세 플라스틱과 관련된. 그게 도움이 됐다. 또 될 수 있고, 아니면 뭐 그거 아니더라도 본인이 이제 애초에 갖고 있던 이제 지식, 이거 도움이 되겠죠.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이제 글을 읽어라. 그 말이야. 자, 그 다음.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글의 구성 단계에 따라 중심 내용을 요약해봐라. 아까 이 글은 뭐라고요? 논설문이죠? 논설문. 그러니까 이제 서론, 본론, 그 다음에 이제 결론, 이렇게 이제 구성되어져 있단 말이야. 서론에서는 일상생활에 깊숙이 자리에 플라스틱 사용. 근데 얘가 문제가 있어.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본론은 뭐였어요? 재활용이 이제 힘듭니다. 재활용이 잘 되지 않아요. 되지 않는 이유들을 쭉 정리를 한번 해본 거고. 그 다음에 본론이는 플라스틱이 동물에게 이제 해를 끼친 사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했고, 본론 3은 우리에게 이제 끼치는 이제 피해에 대해서 피해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잖아요. 동물들에게 뿐만 아니라 뭐 자연 경관도 해치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우리의 건강까지도 해치고, 선박의 안전도 위협하고. 그래서 결론에서 뭐 하자고 한 거예요?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자.
사용을 안 할 수 없으니까 사용을 줄이자. 특히 뭐 일회용 이제 플라스틱 사용을 이제 줄이자고 했죠. 사용을 이제 줄이자 이렇게 얘기했고요. 자, 그 다음에 5번에 글쓴이의 주장은 아까 뭐였어요? 플렉스 사용 줄이고 일회용 플라스틱 특히 줄이자 이거였잖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줄이고 특히 이제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이제 줄이자. 타당하다. 타당하다고 이제 이야기할 수도 있죠. 물론 타당하지 않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타당하다. 왜냐하면 아까 봤잖아요. 플라스틱이 동물에게도 해를 끼치는 사례 1, 2, 3 봤잖아. 그 다음에 인간에게도 피해를 끼치잖아요. 결국 얘네들 잡아먹으니까. 그 다음에 결국에는 이제 지구의 환경을 이제 훼손하는 거죠. 훼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타당하지. 타당합니다. 그 다음에 그럼 이 줄이자 가능해요, 안 해요? 가능한 실천 방안이죠. 이니까 이제 타당하죠. 가능하니까. 실천이 가능한 거니까. 타당하지 않아. 왜? 쉽게 줄이기 이제 힘드니까. 플라스틱을 만들어진 물건들이 많아서 쉽게 줄이기가 힘들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 플라스틱이 대체가 가능한가요? 플라스틱은 대체가 불가능하죠. 그럼 이것을 넘어서는 뭐 유용성을 갖거나 뭔가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대체가 불가능합니다. 기존에 만들어진 것도 많아서 줄기가 힘들 뿐더러 그럼 앞으로라도 뭔가 대체가 가능하면 플라스틱 안 쓰겠는데 플라스틱 대체 물질이 없어요. 없어요. 불가능해요, 대체가. 그 다음에 이미 기존에 이제 사용을 해서 얘네들이 지금 뭐 된 거야? 이미 쓰레기가 많잖아요? 그러면 줄인다면 효과가 있나요? 효과가 없는 거죠. 효과가 별로 떨어집니다.